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앞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성에 대하여, 그리고 결혼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지난 시간에 성 전반에 대한 조금 더 발달된 그런 입장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느 것도 만족한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종교라고 하는 영역이 워낙 진보적인 것 같지만은 진보적이기는 어렵고 아주 보수적입니다. 교육보다도 더 보수적입니다. 법 체제보다도 더 보수적입니다. 따라서 보수적 세계인 종교의 영역에서 성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덤섬덤섬이라도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결론에 한번 도달해 볼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숙제로 남겨주는 결론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주 돌직구 같은 명제를 한번 던져보면 20대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29살, 28, 27, 8, 9 그러니까 30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9에 제 아내는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아주 정년기였습니다. 아주 정년기였습니다. 금년 2월에 딸아이가 시집을 갔는데 꼭 우리보다 10살 많게 시집을 가더라고요. 죽을 지경이죠. 아빠 생각에는 아이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시집을 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야 출산도 좀 쉬워지고 육아도 좀 고생을 덜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이집트라는 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현생 인류인 20대, 30대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까? 첫째, 결혼, 육아, 주택에 대한 너무도 중요한 부담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결혼 좋지, 결혼하고 싶은데 당장에 뭐 돈이 있어야지. 주거를 어디 단칸방이라도 하나 마련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는 저는요 3남 3녀입니다. 누나도 있고 형님도 있고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도 있고 우리들은 한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부시키준 것이 공부도 뭐 거의 우리 돈으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딱 입학금만 대학 들어가는 입학금만 내주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장학금으로 혹은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무슨 장가 보내주십시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을 마련하는 것도 그건 뭐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그랬고 남동생도 그랬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을 다녔던 남동생도 이제 이놈이 뭐 결혼을 하고 이제 단칸방이라도 마련했다라고 듣고 한번 고려대학 뒷산 쪽에 한번 찾아가 보게 되는데 그야말로 단칸방이었습니다. 단칸방에 내외가 고려대학을 다녔는데 단칸방이었습니다. 지금 잘 삽니다. 여동생도 잘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소위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오늘의 20대, 30대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빚을 안고 살아갑니다. 학자금 융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결혼 혹은 육아에 혹은 주거 환경, 소위 주택 문제에 대한 이
이 과중한 부담을 현대 사회가 소위 기성세대가 소위 어른들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미 유럽 사회는 유럽뿐만이 서유럽뿐만이 아니고 동유럽도 비슷한 환경이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아랍권에서는 좀 더디고 역시 좀 폐쇄적이고 전체주의 국가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중국도 좀 더디고 개방이 더딘 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성 결혼에 대한 두 번째는 동성 결혼에 대한 이런 보편적 물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살짝 숨어서 동성애를 즐긴다, 동성애 관계다, 저놈은 레즈비언이다, 호모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동성 가정을 허락하라. 동성 가정을 허락하라는 것이죠. 의료 보험을 혜택시켜 주라는 것이죠.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라는 것이죠. 실시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보험이라든지 사회 보장제를 동성 가정에도 허락하라고 하는 이들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혼의 두 번째 과제로 제가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경제적 부담에 대한 결혼, 육아 혹은 부동산 혹은 기타 등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었고, 두 번째는 동성 결혼에 대한 저들의 요구를, 동성애에 관한 현대사회의 거센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고 하는 문제고, 세 번째는 소위 비결혼 가정입니다. 비결혼 가정이 입양을 한답니다. 결혼을 안 하고도, 그러니까 이 머스매가 남자애가 여자애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싱글입니다. 싱글남이고 싱글녀인데 싱글남이 입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걸 왜 반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이런 걱정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입양을 하면 입양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나옵니다. 지원금을 바라보고 입양을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가정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 패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게 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가정, 사람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뭐 한다고 그렇게 입양을 했지? 라고 따져보니까 그런 사회적 후원금을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애 키운다고 하는, 입양해서 애 키운다고 하면서 그 젊은 대회가 일 안 하고 애 두드리 패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그렇게 죽게까지 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 아주 못된 극악한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이는 국가적 망신이기도 하고 위상의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현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회로서 결혼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조금 더 적극적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다 더 진보적이고 보다 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게 진보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아예 수렁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젊은 날에는 꽤 여러 번 아주 강조해서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제일 행복했던 것은 적어도 내게는 성경이 있다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는 너희야 뭐 지지든 볶든 날 보고 뭐라고 욕을 하든 너희들 믿든 안 믿든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없이 난 성경대로 산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야, 그 참 무식한 소리 아니에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다가 인생 쫄딱 말아먹으면 말아먹든지 말든지, 내야 말아먹든지 말든지 이 우왕좌왕 날마다 순간마다 헤매고 방황하는 세상에서 나는 잘 살든 못 살든 성경대로 산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못 살았고 오늘은 참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게 다르죠. 똑같이 성에 대하여서도 결혼에 대하여서도 어떤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정통적 입장을 취하느냐 혹은 진보적 혹은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진보나 자유는 말이 좋아서 진보고 자유지 우왕좌왕하게 되고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두 번째는 자연의 일반 법칙에 어울리는 입장을 아닌가.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이라고 할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주일에 전했던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단 짝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은 성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의 결합이 없이는 인류가 어떻게 존속할 수가 있습니까? 인류가 존속할 수도 없거니와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없고 제대로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지적하고 싶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발전하고 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있어야 되고, 그 결합이 보다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는 가정의 제도 속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컨대 비혼이라든지 예컨대 동성이라든지 그런 아주 극단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예외 조항으로, 좀 더 예외적으로 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으로 남겨둬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걸 그렇게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동성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의료적, 보건적,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라고 그냥 허용해도 될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시간이 좀 쫓기네요. 결혼이라고 하는 또 가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지지가 참 필요하다. 국가적 지지라고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결혼, 육아 혹은 이를 장려할 수 있는, 이를 좀 더 개방된 환경에서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인구 감소를,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좀 더 국가적 혹은 공조직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 청년주택이라고도 하고 많이 좋아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그 청년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역세권에 또 청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단간방이라도, 원룸이라도 한 10평이나 15평이나 그런 식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국가 차원에서, 공조직의 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국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 한다.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고, 육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지원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정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이 가정을 전제로 하는 이 가정이, 첫째, 가정에 대한 고전적 입장에 대하여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지만은 가정은 더 안 꾸미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큰 그루족이라고 어떻게 남녀가 만났는데 여전히 부모님 세대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전 세대같이 단칸방도 마련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삼남삼녀라고 그랬는데, 삼남삼녀가 우리 6남매가 한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다 자수성가해서 집 사고 다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전 세대가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아마 요즘 세대는 눈높이도 이전 같지 않고요. 그런 그야말로 그 부엌이라고 할 수 없고, 저는 심지어 하숙집이라고 합니까? 하숙집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집에 살았어요. 이상한 집에 사고는 제가 가르치던 대학부 학생들이 전도사님 교회 가까이 이사 오셨다고 찾아왔는데 이상한 집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목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불려갔어요. 이사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래, 이사했다며.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했습니다. 혼이 났어요. 나 목사 쫓아낼 일이 있나라고 하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전도사를 그렇게 학대하면 내가 망신당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당장에 그 이웃에 있는 집사님의 큰 방을, 정말 저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방을 마련해 주시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가정에 대한 보다 더 고전적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비혼 가정이라고 아까 비혼 가정의 입양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고, 세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은 이미 이제는 보편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이 일부 들어왔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정말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어린이날을 보내고 또 뭐 부부의 날을 보내고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 얼굴이 밝아졌겠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성가정이라든지 또 노인들이 주로 문제가 되는 독거 가정이라든지 최소한의 생존 여건을 공적 조직이 지지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열리어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찾아보고 주위에 그런 환경들이 있다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따독거리고 도와주고 공동체 속에 어울릴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이 너무 오버했는지 혹은 너무 진보적인지 성경적이기는 한지 아는 그런 고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를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